독일 의사 요한의 한국 체험기. 베를린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로 일하는 요한 밀러는 평범한 독일 청년이었다. 의학학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게 된 그는 한국에 대해 K-팝과 드라마, 그리고 한식 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특별한 경험이 될 예정이었다. 한국인 친구의 초대로 학회 일정을 마친 후 며칠 더 머물기로 한 요한은 아직 자신이 어떤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외국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는 정도로 생각했던 이 여행이 그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었다. 의사로서 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에 익숙했던 그가 한국에서 만난 것들은 그의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내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몇 주 전 한국에서 돌아온 후 계속해서 그 경험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회 참석과 관광 정도로 생각했던 여행이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깨달음들을 얻고 왔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지하철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먼저 감탄했죠. 베를린의 지하철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서울 지하철의 깔끔함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영어 안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놀라웠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독특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더군요. 그것도 정말 빠른 속도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해서 스크롤을 내려보았는데 전혀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작동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데 말이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관찰한 한국인들의 모습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 있거나. 독일에서는 지하철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꽤 들리는 편인데 서울 지하철은 정말 조용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분위기가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카드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니. 환승할 때마다 새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카드만 찍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독일보다 훨씬 편리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역시 기술 강국 한국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를 진정으로 고려한 시스템 설계의 결과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첫날 저녁에 친구가 한국 치킨 먹어볼래? 라고 제안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배달시키면 1시간 정도 걸리겠지? 라고 답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피자나 중국 음식 배달을 시키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웃으면서 20분이면 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한국인 특유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20분 만에 뜨거운 치킨이 도착했어요. 게다가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떡볶이에 콜라까지 완벽한 세트로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이건 우리 병원 응급실보다 빠르다라고 농담했는데 사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의료진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것보다도 빠른 속도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음식점이 문을 닫는데 한국은 자정이 넘어서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치킨 맛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했고요. 바삭바삭한 식감과 달콤매콤한 양념의 조화가 정말 예술이었어요. 다음날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들을 보여줬는데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열어보니 24시간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이 배달 가능하더군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은 물론이고 심지어 편의점 물건까지 배달이 되다니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어요.
새벽 2시에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도 주문할 수 있고 아침 7시에 커피와 샐러드를 배달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활 혁신이구나라고요. 특히 의사로서 야간 근무를 자주 하는 저에게는 정말 부러운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에서 밤 근무할 때는 미리 음식을 준비해가지 않으면 자판기 음식이나 병원, 매점의 제한적인 메뉴에 의존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도 궁금해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배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인식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며칠 후 새벽 2시쯤 저는 혼자서 서울 거리를 걸어보고 싶어서 숙소를 나섰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죠. 특히 강남 지역을 선택해서 걸어봤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카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것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노트북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독일에서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카페에서 공부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애초에 새벽 2시에 열린 카페 자체가 많지 않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도 보였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새벽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내 나라 같았으면 이런 일은 위험해서 불가능했을 거야 라고요. 물론 독일도 비교적 안전한 나라지만 새벽 시간대의 거리 안전도는 한국과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의 야간 활동 자유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치안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날 카페에서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잠깐 비울 때 핸드폰, 노트북, 심지어 지갑까지 그대로 테이블에 놓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저기 물건 놓고 가셨어요 라고 말하려다가 친구가 괜찮다. 한국에서는 그게 일반적이야 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라면 5분만 자리를 비워도 물건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에서는 몇십 분을 비워도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순간 이건 기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사회라는 게 정말 부러웠거든요. 이건 단순히 경찰이 많다거나 CCTV가 많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기본적인 신뢰와 도덕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겠지만 외국인인 저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이나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는 사회야말로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기술이 발달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명하게 활용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질서의식, 배달 문화에서 느낀 효율성과 배려, 늦은 밤 거리에서 경험한 안전함, 카페에서 본 상호, 신뢰의 문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사회였어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베를린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일상들이 사실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보물들이구나라고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서 제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이번에는 더 깊이 있게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